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건설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건설 산업을 좀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첫 자료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해외 익스포저가 두렵지 않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로 좀 건설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조금 조정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포트의 주제인 해외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국내사들이 이제 해외 쪽에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위 말하는 EPC사들에 대한 실제 수주 실적에 대한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서 이제 해외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났던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완화될 거다라는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이제 유가 상승,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EPC사들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다라는 부분인데요. 익히 아시는 것처럼 16년도 상반기 때 유가가 배럴당 20불 후반대까지 저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현재에는 거의 70불대를 소폭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유가 상승, 그로 인한 커머더티 가격 상승이 실제 발주를 내는, 공사의 물량을 내는 발주처에게는 사실 발주 물량 확대에 대한 증가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이낸싱에 참여를 하는 각국의 어떤 ECA나 FI들,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한 입장에서도 역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요인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손실에 대한 축소나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다 준공한 이후에 발주처와의 정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반영했던 손실의 일부를 환입을 받음으로써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총 세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유가의 상승이 굉장히 반갑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회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유한타증권에서는 하반기 수주가 좀 의미 있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중동 주요 발주에 대한 재정 여건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발주국 중에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가 결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결국 이제 재정 수입 내에서 여전히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우디의 그 재정 수지 역시도 역사적으로 이제 유가와 동행하게 움직였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발주를 내는 발주처 입장에서 전반적인 재정 수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은 국내 EPC사에게는 전반적인 이제 공사 물량 확대와 함께 수주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 쪽인데요. 최근에 5월에 그 포럼을 통해서 총 5년간 450억 달러의 어떤 그 다운스트림 쪽에서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그 UAE 쪽에서의 과거 수주 트랙 레코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역시도 전반적인 EPC사들에게는 전반적인 발주 확대에 따른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수주 재개가 될 거다라고 보는 두 번째 근거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시 수주가 좀 증가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공종별로는 토목 내에서도 조금 발전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그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가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력 수요가 GDP 성장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발전 및 이제 플랜트 쪽에 대한 수주는 꾸준하게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건설사들이 조금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이후로 태국 태하위 오일에서 발주하는 CFP 약 한 50억 불 정도 되는 규모의 사이즈 프로젝트와 롯데케미칼, 타이탄, NCC 같은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기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총 해외 수주 규모는 약 380억 달러,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좀 건설업종에 대한 주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2분기 실적은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영업이익 14% 정도 5개사 합산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는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한 견조한 이제 주택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손실 축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가장 저희 하우스에서 좋게 보는 포인트는 이제 GS건설과 이제 현대건설을 각각 최선호주, 차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자이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연간 2만 세대에서 3만 세대 꾸준한 주택 기반을 통한 이제 주택 쪽에서의 실적이
이제 안정적으로 좀 받쳐져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부분에 대한 손실 축소되면서 업종 내에서는 가장 뚜렷한 명업이익 그 개선세를 좀 시현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올해 그 GS건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베트남 호치민 부지에 대한 일부 그 시범 사업에 대한 개발 착공이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베트남 쪽에서의 어떤 해외 개발 사업 모멘텀 역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 뭐 주택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 세대 증가와 또 자체 사업 증가에 따른 믹스 개선 그리고 옛 한전부지 개발 사업인 GBC 프로젝트 착공 등으로 이제 국내 쪽에서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전통적으로 좀 해외 쪽 다양한 공종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 회복 그리고 전반적인 해외 원가율 개선이 아무래도 현대건설에 대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유한타증권 건설산업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